안녕하세요 친구들. 6학년 2학기 수학 마지막 10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배울 내용은 6단원 원기둥 원뿔 9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기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원기둥을 배우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기둥이 있었어요. 바로 각기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둥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둥이 될 수 있는 모양 중에 자, 각기둥은 이 위쪽에 위층과 아래층을 만나는 이 부분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원기둥은 밑면이 어떤 모양이란 뜻일까요? 바로 원모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러가지 가나, 다라, 마 물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기둥 모양인 물건부터 찾아볼게요. 밑면이 각인 부분, 자, 여기 보이고요. 또 여기도 각이 보이네요. 자, 밑면이 각이 되어 있는 물건은 나, 마 두 개가 있고요. 자, 각기둥이 아니다. 기둥 모양이긴 한데 밑면이 다각형이 아닌 것들. 자, 앞에 있는 음료수 모양 보니까 어떤 모양인가요? 원 모양이죠? 다도 마찬가지로 원 모양이고요. 자, 딱풀은 누워 있는데 기둥 모양으로 보자면 이 부분, 이 위아래 부분이 원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은 가, 다, 라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기둥 모양은 아닌데 기둥인 또 다른 것 보니까 자,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데 자, 밑면이 이렇게 생긴 밑면이 이렇게 원 모양으로 생긴 이런 입체 도형을 우리는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3번 문제를 볼게요. 원기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어때요? 가는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오각형이죠. 오각형. 이것은 원기둥이 아니라 오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보니까 모양이 원모양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 이런 기둥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둥이라고 하면 천정과 바닥을 지탱해주는 모양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기둥의 모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모양은 어때요? 자, 위에 있는 모양이 원 모양이고 또 밑에 있는 바닥에 닿는 부분도 원 모양이죠. 다는 원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때요, 여러분? 라. 이런 모양의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모양을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해도 천정이 지탱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도형은 밑면이 두 개라 그랬죠? 위에 있는 면이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을 딱 세울 때 기둥이 이런 모양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의 기둥이 있다면 잘 유지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 아래쪽이 조금 불안해 보이죠? 자, 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두 밑면의 크기가 다처럼 크기가 그리고 모양이 같아야 해요. 그래서 라도 원기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의 경우에는 자, 밑면을 볼까요? 밑면. 자, 밑면은 마에서는 이렇게 옆쪽에 놓여있는 이 두 부분이 밑면이 되고요. 자, 이 옆쪽에 있는 거는 세우면 다 모양 같은 기둥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이 되는 거 다와 마가 원기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원기둥을 나타내는 나무 모형인데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원기둥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을 둘러싸는 여러 면이 있는데요. 자,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면. 자,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쪽 면을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면이 있고요. 자, 여기에는 반만 보이겠네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점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빗금친 이 두 면을 보면 이 두 면은 서로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서로 만나지 않고 마주보고 있죠? 자,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이 있는데 이 두 면이 원 모양이다. 자, 그러면 이 두 면을 했고요. 이 두 면 사이에도 거리가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을까요? 를 보면 자, 이 두 면 사이에 자, 이걸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천정이 있어요. 천정 사이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둥이 서 있으면 이 기둥에 원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이 서 있겠죠? 그러면 이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두 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이 기둥의 끝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길이를 재야겠죠? 정확하게 90도, 90도 해서 우리는 90도라는 말을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는 두 면의 수직인 고든 선을 그어 길이를 잰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직선으로 된 것은 길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볼게요.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 하고요. 자, 밑면은 원기둥에서 두 개입니다. 자, 밑면이라 하고 두 밑면과 만나는 옆쪽에 있는 면을 자, 밑면이 여기 있죠? 위아래로 밑면이 있습니다. 이 밑면과 옆에서 만나는 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원기둥의 옆면은 자, 옆면은 둥글게 만들어져 있어요. 밑면을 따라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둥글게 굽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 자, 아까 선생님이 높이를 잴 때 위아래를 수직으로 정확하게 재야 된다고 그랬죠?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높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건물 생각해 보세요. 건물 생각해 보면 위층이 있고요. 아래층이 있고 이 위층과 아래층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2층은 높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확하게 수직인 부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높이는 두 밑면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내린 선을 길이를 쟀다. 그것을 높이라고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기둥은 어떤 식으로 종이에 나타낼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자,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빙빙 돌렸어요. 여러분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빙빙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자, 한 바퀴를 슉 돌리니까 어떠한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입체 도형. 이 위에 있는 선이 한 바퀴를 돌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둥글게 돌겠죠. 자, 둥글게 돌면 오른쪽을 완성해 볼게요. 자, 둥글게 돌고 이 옆면도 같이 도니까 돌 것이고 윗면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윗부분에 원 모양이 나오고 마주보는 아래쪽. 그러니까 두 밑면이 모두 원 모양이 나오죠. 그렇다면 원 모양의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될까요? 바로 원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 기둥이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에서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밑면은 여기 길이를 보니까 처음에 이 밑면에 시작할 때 이 직사각형 모양이 2cm라고 했잖아요. 2cm가 반대쪽까지 갔을 때의 길이까지 모두 합치면 자,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cm가 됩니다. 밑면의 지름은 4cm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높이는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였던 4cm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체 도형은 항상 펼쳐서 평면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전개도라고 불렀었는데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자 중에 이렇게 둥그런 통 모양으로 된 과자들 많이 있죠. 선생님도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감자, 스낵, 감자를 먹는 이런 통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이 통을 잘라서 한번 펼쳐 보았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 하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부르고요. 자, 봅시다. 두 개의 밑면은 원 모양이죠. 원 모양. 원 모양이고요. 그리고 옆면 있죠. 옆면은 펼쳐보니 어떤 모양이 나왔습니까?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나 다 중에 원기둥의 전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니래요. 일단 딱 한눈에 봤을 때 기둥 모양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이나요? 자, 선생님은 나 부분을 먼저 볼게요. 기둥이 되려면, 특히 원기둥이 되려면 위에 있는 면, 아래쪽 면,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어야 하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이 원과 아래쪽에 있는 원은 일단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는 여러분들 다시 원래대로 접었을 때 정말로 원기둥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 가 모양은 접다 보면 두 개의 이 원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평행이라는 뜻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만나지 않는 것을 평행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가 접다 보면 만나버리죠. 그래서 가도 전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모양 볼게요. 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 개의 원 밑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옆면을 그대로 접으면 원기둥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전개도 중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다가 되죠. 그래서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는 가, 나가 되고요. 가는 두 밑면이 크기는 같아요. 모양도 같고 두 밑면이 만나서 평행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크기 자체가 달라서 합동이 아니다. 자, 나의 이유는 선생님이 위에다 적어줄게요. 나는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원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도를 쭉 살펴보니까 자, 위에 부분 보이죠? 이 위에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 위에 부분과 맞닿은 바로 아래 부분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부 펼쳤더니 자, 우리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런 원 두 개와 옆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빈칸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는 각각 원기둥의 무엇과 같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옆면의 세로를 볼게요. 옆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세로라고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는 이런 선을 우리는 가로라고 부릅니다. 그럼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하고 비교를 하면 무엇과 같나요? 그렇죠.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고요. 가로의 길이. 자, 옆면에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딱 보니까 요 위에 있는 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원과 바로 맞닿은 면이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선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원의 둘레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같죠. 그럼 옆면 가로의 길이는 원의 무엇이다? 밑면이 원이니까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면의 둘레는 우리가 두 글자로 배웠던 것들이 있죠. 자, 밑면이 원이에요. 원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 바로 원주와 같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구해볼게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결국 원주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주는 어떻게 구했나요? 원주는 원의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어디 원주율은 나와 있나요? 여기 위에 보니까 역시 원주율을 제시를 해두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반지름은 맨 처음에 있는 원 기둥을 보니까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 5cm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위에 있는 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습니다.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은 10cm가 되겠죠. 2배가 돼야겠죠. 자, 지름 곱하기 3.14를 적어주고요. 3.14를 적어주고, 자, 지름은 10이었어요. 곱하기 3.14를 적어주면 값은 31.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면에 있는 가로의 길이는 31.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높이는 아까 말했듯이 원기둥의 높이와 같아서 10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우리 전개도 그렸을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제일 먼저 그리세요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전개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밑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컴퍼스를 사용해도 되고요. 자, 컴퍼스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꼭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컴퍼스가 없기 때문에 자, 먼저
2cm, 반지름이 2cm라고 했으니까 이 2cm에 맞게 점을 찍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밑면. 자, 밑면을 그렸고요. 자, 밑면 역시 반지름이 2cm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려야 될 것은 옆면이죠. 옆면의 길이를 얼마로 할까?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중요한데요. 가로의 길이는 자, 위에 있는 원의 원주니까 지름이 4cm가 되겠네요. 4cm 곱하기 원주율. 자, 적어줄게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주이기 때문에 자, 지름은 4cm, 자, 2cm의 2배니까 4cm가 나왔고요. 원주율은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3이라고 적어두었죠. 그래서 원주율은 3을 적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을 해서 원주는 12. 자, 지금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12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1cm, 2, 3, 4, 5, 6, 7, 8, 9, 10, 11, 12, 12cm만큼 옆면의 가로를 구했고요. 세로는 얼마가 될까요? 세로는 3cm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3cm만큼 그었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죠. 그리고 나머지 원은 이렇게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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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랑 모양이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원을 여러분들 이 옆에 그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이렇게 그려도 될까요? 원을 이렇게 그려도 당연히 됩니다. 접어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개도를 볼 때 원기둥의 전개도가 지금 그린 모양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 모양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 어느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접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원기둥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원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원기둥을 알기 전에 각기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죠. 원뿔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각뿔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원뿔 볼게요.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원기둥을 찾아볼게요.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은 자,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와 마가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원기둥 모양이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이 되겠죠. 가, 나, 라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밑면 아래쪽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나요? 이렇게 밑면이 원인 입체 도형을 우리는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원뿔에서 이렇게 평평한 면 있죠. 바닥을 받칠 수 있는 이 면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부르고요. 자, 밑면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위쪽 제일 뾰족한 점을 우리는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면에 맞닿아 있는 옆쪽에 있는 구분면, 둥근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자, 꼭지점과 원이 있으면 원둘레에 있는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마치 원뿔이 있으면 원뿔의 꼭지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은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각불에서도 옆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선들을 우리는 모설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과 밑면을 연결한 이 옆쪽에 있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뿔의 꼭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밑면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길이를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한번 재어볼게요. 자, 높이는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된 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재야 돼요. 여러분들 신체 검사 해본 적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할 때 비스듬한 부분을 재나요? 아니면 머리까지 정확하게 뚝 오는 부분을 재나요? 자, 정확하게 수직으로 딱 재는 부분을 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잽니다. 자, 길이를 보니까 1, 2, 3, 4. 높이는 4cm가 되고요. 자, 모선은 원뿔의 꼭지점과 원위의 한 점을 비스듬하게 이은, 즉 모선은 이 비스듬한 선을 말하죠. 그럼 길이를 재봤더니 모선의 길이는 5cm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면의 지름은 보니까 이까지 4cm. 자, 여기 10cm. 그러면 이 가운데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cm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구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정말 쉬워요. 바로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 하면 지구를 떠올리면 돼요. 지구.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나, 다라, 마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원기둥 모양을 찾아볼게요. 원기둥. 자, 기둥이니까 위아래에 밑면이 있어야겠죠. 가가 해당이 되고요. 기둥이 나머지는 없어 보이고 원뿔 모양은 어디 보이나요? 그렇죠. 뾰족한 부분이 있는 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은 나, 라, 마.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봅시다. 원기둥 모양도 아니고 원뿔 모양도 아닌데 원과 관련돼 있어요. 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공 모양 있죠. 공처럼 둥글게 생긴 입체 도형을 우리는 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라고 부르죠. 이때 구도 우리의 지구가 둥글게 생긴 입체 도형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볼게요.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 지구에서도 지구의 제일 가운데 부분, 지구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딱 모여있는 이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구의 중심이라고 해요. 마치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구에도 맨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한 점을 이은 선들, 이런 선들을 우리는 구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지름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반원 모양이 있는데요. 반원. 자, 이것을 한 바퀴 휘 돌렸더니 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지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원의 중심은 지구의 제일 가운데, 한가운데 있겠죠. 자, 이 부분이 구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구의 중심에서 여기 표면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구의 반지름. 자, 구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네요. 자, 구의 끝에서 위아래 이 끝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cm라고 했죠. 그러면 구의 반지름은 이것의 절반인 2cm가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원기둥, 원뿔, 구. 자, 근데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각기둥, 각뿔, 원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조금 그와 비슷한 것들이 늘어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밑면이 원인 기둥 모양을 원기둥이라고 하고요. 자, 원기둥에서 서로 합동어 평행인 두 면을 밑면, 그리고 옆에 있는 면을 옆면, 그리고 밑면 사이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해서 잰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게 사과처럼 생긴 이런 모양을 우리는 원뿔이라고 하고요. 원뿔에는 밑면, 옆면, 원뿔의 꼭지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뿔에서는 특히 높이를 재는 것과 옆에 있는 선 있죠. 바깥으로 쭉 재는 선. 요 바깥으로 되는 선을 모선이라고 하고, 원뿔의 꼭지점에서 아래 밑면까지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린 것을 높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차이점을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우리는 구라고 하고요. 구라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지구 떠올리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의 제일 중심에 있으면 구의 중심,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딱 닿는 한 점을 이은 선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6학년 2학기 내용을 함께 선생님과 공부를 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새로 배우는 내용마다 완전히 새롭다 하는 부분은 잘 없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것들이 조금씩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예전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익숙하게 익혀나가기만 하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쉽게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학년 2학기 수학 공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여러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